네, 여야 의원 차례로 연결해서 계엄령 선포 이후를 짚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예, 지금은 어디 계세요? 지금 국회의원회관에 있습니다. 의원회관에 많이 피곤하시죠? 네. 피곤한 줄을 모르겠어요. 너무 그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요. 지금 그 민주당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나눠가지고 본회의장을 계속 지키기로 했다는데 조국혁신당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조국혁신당은 일단 그 국회 경내를 벗어나지 않기로 했고요. 예. 예, 전원이 현재 국회 경내를 벗어나지 않기로 했고 네. 오늘 8시 반에 저희들이 탄핵추진위원회가 기존에 있습니다. 네, 예, 예. 탄핵추진위원회와 의원단 연석회의를 통해서 탄핵소추안을 어제 밤 상황, 예. 그러니까 지난 밤 상황만을 딱 놓고 탄핵소추안을 정리를 했어요. 예. 나머지 저희들이 15개 소추 사유가 이미 공개를 초안을 한 바 있는데 네. 어제 상황은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명백한 탄핵 사유가 있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을 정돈을 했고 예. 그래서 오늘 8시 반에 탄추위 회의에서 공개를 하고요. 네. 그리고 민주당에게도 또 다른 야당들에게도 공동 발의를 하자라는 제안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내란죄로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국수본에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내란죄로 바로. 네네. 그 민주당도 의원총회를 열어서 오늘 중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한 것 같아요. 그럼 뭐 이거 뭐 네네. 탄핵소추안 조율하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겠죠? 어제 사실은 본회의를 전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물밑에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 각각 크게 조율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여러 개 탄핵 사유가 있지만 이번에 탄핵소추안은 어제의 상황, 내란, 개헌법 위반의 네. 상황이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예. 아니 군인이 창문 깨고 국회 본청으로 진입한 것을 전 국민이 봤지 않습니까? 네. 이 단일한 사안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작성하기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좀 주고받아졌기 때문에 어려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사실 탄핵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 사퇴 하야를 할 가능성은 어떻게 점치십니까? 저는 그것이 상식적으로 이 정도 되면 하야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저는 네. 가장 참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한 거는 국무회의가 새벽이라고 해서 소집이 안 됐다고 대통령이 직접 말했잖아요. 사실은 그건 의결 있을 수 없는 정족수가 일입니다. 충족이 안 됐다고 예. 했죠. 예. 예,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굉장히 국무회의 나중에는 의결 정족수가 돼서 가결했다고 하는데 이미 네. 해제 선언을 한 이후에 해제하겠다라고 대통령이 이야기한 이후에 예. 비겁한 국무위원들이죠. 네. 그리고 대통령은 영을 권위와 신뢰 모두 심지어는 자기가 임명한 국무위원들로부터도 잃은 겁니다. 그리고 너무 위험합니다. 이런 분이 군 통수권자로 단 하루라도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자로 계시는 게 네. 국민들에게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예, 사실 좀 한숨 돌리고 그러니까 정밀하게 체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안보 리스크도 발생을 한 거고 지금 당연합니다. 경제도 가뜩이나 안 좋은데 지금 이 국제적으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 경제 리스크도 발생을 한 거 아닙니까? 환율이 어젯밤에도 계속 올랐고요. 저는 어제 사실 진심을 담아서 얘기한 건데 우리나라 오늘 주식시장 열리기 전에 탄핵 발의가 돼야 된다라고 의원님들께 말씀드렸고 수긍하셨어요. 사실 오늘 9시에 오늘 국장 개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냥 사실 그것도 걱정이긴 해요, 정말로. 예. 근데 아까 이제 그러면 우선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장관을 국수본에 내란죄로 고발을 한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 고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국무위원들이나 네. 계엄 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좀 일단 두 사람이 워낙 명백하기 때문에 네. 예, 김용현 국방부 장관 본인이 건의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 보자면 한덕수 총리나 청와대 소위 대통령실 실세라는 김태호 안보실 차장도 몰랐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보도는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 두 사람 그리고 계엄사령관. 사실 계엄사령관이 낸 포고령 제1호도 너무 황당해서 어떻게 이런 포고령을 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 이런 포고령
나와 있어요. 포고령 1항이. 예, 예. 이거는 뭐 헌법과 법률을 모두 위반한 포고령이거든요. 네. 이분도 분명히 형사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죄 공범이라고 보이고요. 예. 일단 두 사람을 분명히 하고 여기에 몇 사람을 더할 건지는 조금 더 검토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포고령에 처단이란 단어가 들어간 거 알고 계시죠, 의원님? 네, 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정말. 걸까요? 어떻게 이런 다른 나라에 살고 계신 분들 같아요. 네. 예, 예. 다른 나라에 살고 계신 분 같아요. 음. 위반시는 개헌법에 의해 처단한다. 전공의에 네. 대해서. 음. 그다음에 지금 이 개헌법의 포고령에 따르면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네. 지금 김종배 진행장님도 계엄사의 통제를 받고 계셨어야 돼. 어제 해제가 안 됐으면. 그러니까요. 이게 대한민국 2024년에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가장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위험 요인을 네. 하루라도 빨리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 저는 국회의원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이 하야 촉구, 그 다음에 탄핵 추진 대열에 국민의힘도 합류를 할 거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십니까, 의원님? 저는 합류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본인이 국회의원으로서 예. 선서를 한 의원들이시고요. 예. 그리고 어젯밤에 18분이 들어와서 본회의장에 앉아있는 표정이나 이런 것들 보면 정말 망연자실함. 그렇죠. 그리고 저도 이제 이렇게 SNS를 통해서 서로 좀 주고받았는데 네. 정말 피를 토하고 싶습니다. 라는 심경을 토로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단순히 그냥 이게 탈당, 출당 이런 정도로 국민들의 이 여론과 이 충격을 예. 이 계엄 쇼크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병주 의원하고 인터뷰하면서 이제 드렸던 질문을 똑같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네. 일이 다시 발생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어떤 입법 과제도 지금 뭔가 던져진 것 같은데. 네네. 김병주 의원은 지금 이미 발의한 그 개헌법을 조속히 개헌법. 처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던데요. 동의하십니까? 예, 개헌법 처리 동의하고요. 왜냐하면 개헌 선포도 너무 쉽고, 예. 해제 후에 또는 그 과정에서 만약 해제를 대통령이 하여야 한다라고는 돼 있는데 안 했을 경우는 또 어떻게 할 건지. 그렇죠. 저희들도 그 가슴을 졸이면서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실은 원래 헌법에는 곧바로 국회의장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통보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럼 통보 후에 저희들이 해제 절차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공식적인 통보가 안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냥 예. 대국민 담화 발표한 걸로 그냥 끝낸 건가요, 그러면? 네네. 공식 통보가 안 나와서 예. 우원식 의장님이 실은 위원들이 지금 190명이 다 모인 상황에서도 통보가 올 때까지 밤 12시까지 기다리셨어요. 근데 그 와중에 계엄군이 로텐도홀로 진입하고 유리창 깨고 들어오고 네.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 우원식 의장님이 최대한 절차의 흔결 없이 진행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다가 그런 사태까지 오자 통보가 된 것으로 보고 네. 간주하고 네. 해제 의결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 전에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상황은 종료됐다, 완결됐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혹시 만일의 아니요. 사태가 다시 발생할 여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상식적으로는 그럴 여지가 없다고 보는데요. 네. 왜냐하면 특히 군과 경찰이 사실은 굉장히 침착하게 대응을 해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형식상 와서 국회를 막기도 하고 했지만, 그래서 그런 유혈 사태나 폭력 사태가 벌어질 위험은 매우 현격히 줄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예.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밤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리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상식적인 분들은. 네. 한 번 더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경례를 벗어나지 말자. 네. 라는 말씀을 서로 주고받은 거죠.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래도 상황이 이렇게 이제 끌고 올 수 있는 데에는 190명의 국회의원들이 기민하게 대처해서 해제 의결을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의원님. 네. 아유, 국민들이 실은 무장한 군인들이 타고 있는
트럭 앞을 가로막는 모습들 저도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봤거든요. 본회의장 지키면서. 예. 여의도로 달려와 주신 국회로 달려와 주신 국민들께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게요. 모두가 다 수고하셨죠. 알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인터뷰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었고요.